이제 우리가 영어의 형식을 배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음. 자, 그럼 우리가 1형식 받고, 2형식 받고, 3형식 받고, 4형식까지 봤어요. 그죠? 이제 오늘 배우는 5형식을 다 배우면 영어에 있는 모든 문장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지? 물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지? 어,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또 헷갈리겠지. 그지? 최소한 우리는 이 수업을 다 끝나게 되면 뭐는 알 수 있냐면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는 구조가 보인다는 거죠. 단어가 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아주 재미나게 독해가 될 겁니다. 이거 내가 봤던 문장인데 아쉽나 이러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걸 다 배우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문장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문장을 우리가 배웠던 구조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지? 이거 3형식인가? 3형식 하니까 이상한데 4형식인가?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해석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이 학원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주어도 모르고, 그죠? 동사도 모르고, 그 뒤에 동사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죠? 단순히 단어의 뜻만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운이 좋으면 맞추는 거고, 그죠? 운이 나쁘면 항상 틀렸죠. 근데 항상 운은 좋았어요, 나빴어요? 대부분 나빴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변했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왜? 문장을 볼 때 고민하잖아요. 주어가 뭘까? 동사가 뭘까? 이건 몇 형식이지? 고민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것도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실력 늘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근데? 단어. 음, 선생님이 유일하게 너희들한테 알려줄 수 없는 게 뭘까? 단어. 그지? 선생님 단어는 너네 머릿속에 넣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단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어려운 5형식 시작해 볼게요. 어렵다고 했지만 어려운 건 없어요. 뭐가 있냐면 외울 게 많아. 외울 게 많습니다. 자, 볼게요. 자, 5형식의 구조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건 알죠? 그죠? 문장이 뭐가 나올까요? 주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동사인데 무슨 동사가 나올까요? 타동사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보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5형식의 모양이에요. 어렵나요? 그쵸, 안 어렵죠?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 뭘?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 말고,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영어 학원 다녀? 응. 너 5형식 알아? 응?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죠? 대부분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아쉽게도 아직 형식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친구들. 그죠? 자, 이게 5형식입니다. 일단 해석하는 거 한번 볼게요. 주어 뒤에 뭐 붙이죠? 은는이가 붙이죠. 동사는 뭐로 끝납니까? 다로 끝나죠. 자, 목적어 뒤에 뭘 붙이죠? 을과 르를 붙입니다. 그죠? 자, 5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어죠. 그죠? 왜? 3형식에 없는 보어가 5형식에 있으니까. 이 보어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뭐 라고 혹은 뭐뭐 하다고 또는 뭐뭐로라고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보어라고. 됐나요? 이게 기본 해석법이에요. 어렵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복습 겸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어 자리는 뭐가 들어가죠? 명사가 들어가죠.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가 들어가겠죠?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명사가 들어갑니다. 보어 자리는 뭐가 들어가죠?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품사가 명사, 형용사 말고 다른 품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형용사인데 일반적인 형용사가 아니라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준동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얘들은 전부 다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지만 준동사라는 애도 들어갈 수 있다. 오형식 보호 자리에. 그런 의미 알려줄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세분화하면 세 가지가 나오죠. 원래는 두 가지예요. 명사, 형용사. 준동사도 형용사에 들어가니까. 이해죠? 그런데 준동사를 굳이 빼서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선생님은 각각의 파트를 나눠서 구역이라고 이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걸 1구역.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걸 2구역.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가는 걸 3구역이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안 가르칠 수 있어요. 뭐 1구역이다, 2구역이다, 3구역이다 없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 수 있죠. 오형식 자체를 알아들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선생님 왜 1구역, 2구역, 3구역이 나눠놨는지. 자, 여기서 이제 1구역부터 볼게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1구역은 다시 선생님이 형식을 써볼게요. 주어를 쓰고, 타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겠죠? 이게 5형식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는 게 무슨 구역? 1구역이라고요. 이해되죠? 세분화해서 보려고 선생님이 구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뭐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명사구의 종류 7가지 알려준 것처럼 그걸 일일이 다 알려주는 학원은 없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 보어에 명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뭔 일이 일어나요? 목적어를 꾸며요? 아, 느낌이 좀 다른데? 자, 보어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어는 뭐죠? 보충해주는 말. 그럼 보충 받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오형식에서 저 보어는 누구를 보충할까요? 목적어. 그래서 얘를 무슨 보어라고 부르냐면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얘를 꾸며줘요. 꾸며주는 게 아니고 보충하죠. 그러면 보어와 보충받는 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같다가 형성이 됩니다. 같다가 형성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도 명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형식을 배울 때 미리 한번 배우긴 했지만 자, 5형식 1구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이게 4형식이랑 헷갈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1구역에서 가장 어려운 건 다른 거고요. 이 문장이 4형식이랑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 4형식도 명사 나오잖아요. 5형식도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두 개가 같은지 안 같은지로 판별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구역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4형식이랑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안 헷갈려요. 왜? 뒤에 있는 이 구역은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4형식에는 명사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로 4형식과 5형식을 판별하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명사랑 같은 5형식이야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 명사 두 개를 봤는데 이 명사가 길 수 있죠. 길어지게 되면 얘랑 같은지 구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동사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무슨 동사? 5형식 1구역에 많이 들어가는 동사. 됐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name이 있어요. name. 파란색? 녹색? name 하면 우리가 이름이라는 명사로만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얘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이름 짓다. 됐습니까? 또 있습니다. 콜. 콜은 뭐죠? 이게 삼형식으로 쓰이면요. 전화하다가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오형식으로 쓰면 부르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아, 근데 삼형식으로 쓰여도 부르도 돼요. Call my name. 그럼 내 이름을 불러. 이거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또 뭐가 있냐면 make가 있어요. 참 make 싫어요. 그죠? 다 나오잖아. 자, make는 오형식이 되면 뜻이 완전히 바뀌는 친구. 하게 하다가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만들다 써도 안 되나요? 만들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앞에 하게를 붙여야 돼요. 하게 만들다. 됐나요? 또 있습니다. consider.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 혹시 알고 있나요? consider? 나왔었는데, 그죠? 선생님이 앞으로 이 뜻을 일부러 안 적어주는 이유는 뒤에 문장을 보면서 동사가 나올 때마다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적어주는 겁니다. consider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삼형식이면 생각하다.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형식이면 여기다. 됩니다. 간주하다. 됐습니까? 그거 말고도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구역인데 뒤에 명사가 나왔어. 4형식과 5형식과 비교하는 첫 번째 방법. 두 개의 명사를 비교한다. 그죠? 같으면 5형식, 다르면 4형식이다. 잘 모르겠다. 동사로 확인한다. 선생님, 근데 make는 4형식도 쓰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자, 이게 1구역인데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목적어라고. 내일 해볼까요? 주어는 이름 짓는다, 명사를 명사라고. 주어는 부른다, 명사를 명사라고. 됐습니까? 주어는 하게 만든다, 명사를 명사라고. 됐나요? 주어는 여긴다, 명사를 명사라고.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죠? 이게 5형식의 1구역이에요. 이것만 알면 5형식 1구역은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다? 4형식과 5형식을 구분하는 거다. 이해했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두 번째. 2구역입니다. 2구역은 또 써볼게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의 관계가 뭐가 될까요? 같아요. 그런데 봐봐요. 명사일 때는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의 관계가 같은데 우리 이형식 기억나요? 이형식에도 주어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왔죠. 보어 자리에. 그죠? 얘가 그 이형식의 모양처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 느낌이 생기고요. 얘가 이형식의 주격 보어 느낌이 생겨요. 물론 같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해했나요? 선생님 근데 굳이 이걸 왜 알아야 돼요? 같다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잘 들어봐요. 이게 주어의 느낌이 생기고 얘가 주격 보어의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이 5형식의 목적어에 을을이 아니라 이나 가를 붙여서 해석을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주어의 느낌이 있다. 근데 진짜 주어는 아니다. 사실은 목적어다.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형식에서 이 형용사를 해석할 때 부사처럼 해석했던 거 기억나요? 그죠?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
기억나나요? She looks beautiful. 그죠? 그래서 여기 O형식의 형용사 이 구역이 나오게 되면 이 형용사도 부사처럼 해석합니다. 뭐뭐 하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형식의 보어 자리, 이 형식, O형식의 이 구역의 형용사가 나올 때 여기에 형용사가 맞니, 부사가 맞니? 라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 해석은 부사처럼 되니까. 이 형식도 마찬가지. 이 형식의 보어 자리에도 형용사가 맞니, 부사가 맞니라는 문제를 많이 내요. 왜? 해석은 부사처럼 되니까. 이해했어요? 자, 이거는 4형식이랑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5형식 이 구역에는 어떤 동사들이 가장 많이 나올까? 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find가 나옵니다. find 알고 있나요? 무슨 뜻이죠?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는 3형식일 때. 자, 5형식이 되면 이 find는 생각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알아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됐나요? 두 번째, drive가 있습니다. drive가 뭐죠? 운전하다죠. 그죠? 근데 이 drive가 5형식이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하게 하다입니다. 네. 뜻은 똑같은데 좀 달라요. 자, 세 번째, keep이 있습니다. 우리 keep 뭔지 알죠? 자, keep은 무슨 뜻이라고 배웠죠? 지키다, 보호하다, 유지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선생님 방금 말했던 건 전부 다 3형식. 이게 2형식 때도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죠? 2형식일 때는 인체로 있다. keep stay, 조용한 채로 있다. 기억나시나요? 이게 5형식이 되면 인체로 두다가 됩니다. 이거 써줄게요. 인체로 두다. 됐나요? 또 여기 이거 들어가요. make. make는 하게 하다. 그죠? 됐나요? 또 여기 뭐가 있냐면 believe도 있어요. believe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얘는 믿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었나요? 어려운 거 1도 없었죠. 그죠? 목적과 보조에 명사가 들어갈 때 뭐만 조심해라? 4형식과 5형식 구분만 하면 된다. 형용사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부사처럼 해석될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해라. 그리고 그때는 목적어를 이나 가를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다. 끝. 됐나요? 지금부터 진짜예요. 5형식의 진짜 3구요. 여기서 외울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외우냐 못 외우냐가 중학교 3년을 편하게 다니느냐 힘들게 다니느냐로 결정돼요.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3구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 3구역에는 목적격 보호절에 뭐가 들어갈까요?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준동사 한번 다 불러볼까요? 뭐가 있나요? 투부정사. 그렇죠. 그럼 여기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동사에 ing 붙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라 외우고 있는 거 지금. pp. 그렇죠. pp도 준동사예요. 근데 5형식에서만, 사실 준동사 이거 3개가 다거든요? 5형식에만 준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사 원형. 그죠? 이런 느낌 나오죠? 그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3구역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이 4가지의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됐나요?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거나 다 쓸 수 없어요. 왜 중학교에서 얘네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는 얘만, 어떨 때는 얘만, 어떨 때는 얘만, 어떨 때는 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얘네들을 얘를 넣거나 얘를 넣거나 얘를 넣나
해석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석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시험 내기 좋겠죠. 그죠? 해석은 똑같이 얘들아. 근데 뭘로 해야 될까? 이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지금부터 어떨 때 얘를 넣고, 어떨 때 얘를 넣고, 어떨 때 얘를 넣고, 어떨 때 얘를 내놓는지 알려드릴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준동사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목적어랑 이 보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같단데 이번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얘가 주어처럼 되고요. 얘는 동사처럼 돼요. 준동사는 원래 동사였잖아요. 이해했어요? 이제부터 점점 어려워져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얘가 동사라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원래 동사였던 애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얘가 주어잖아요. 그죠? 이 주어가 목적격 보어를 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들어봐요. 원래 동사라는 건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준동사, 다른 품사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움직인다는 건 누군가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가 내가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그죠?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당할 수도 있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은 공부는 하는 겁니까? 공부를 당하는 겁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나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시키니까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죠. 이해됐나요? 마찬가지로 동사라는 건 원래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준동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목적어가 얘를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되나요? 반대로 목적어가 얘한테 뭐 할 수 있을까요? 당할 수 있어요. 많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목적어가 이 목적격 보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테 당하는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얘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능동적으로 한다 해서 능동이라고 불러요. 왜 능동인지 알겠죠? 그죠? 반대로 당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수동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태라고는 안 붙여요. 됐습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하면 능동의 형태다라고 부르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테 당하면 수동의 형태다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테 당하는 수동일 때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조건 어떤 게 나오든 상관없이 CP 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끝났죠? 이해돼요? 그럼 이 세 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어떤 경우일 때일까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할 때예요. 할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얘네들을 쓰느냐? 이거는 누가 판단하냐면 첫 번째는 이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동사가 판단해요.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첫 번째 누가 판단한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판단한다. 얘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됐습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테 당하면 무조건 PP.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써야 되는지는 누가 판단한다? 동사가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1번, 그죠? 이게 2번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O형식에서 이제 이런 동사 종류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사역동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기각동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말이 O형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말의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뜻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뜻으로.
뜻으로. 자, 봐봐요. 일단 사역동사라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역동사는 뜻이요, 하게 하다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세 개밖에 없어요. make, drive는 사역동사 아니에요. 하게 하다인데 왜 사역동사가 아닌지 선생님이 나중에, 지금 얘기 말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have가 있어요. 그럼 have는 원래 가지다라는 뜻인데 오형식에 쓰이면 뭐가 될까요? 하게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let이 있어요. 사역동사 이 세 가지가 끝입니다. make, have, let이 오형식에 나오면 뜻이 다 하게 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오형식에 쓰일 때 사역동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사역동사라는 말은 까먹으셔도 되지만 오형식에 얘네 세 개가 나오면 뜻이 뭐가 된다? 하게 하다가 된다는 기억하세요. 왜? 중학교 때 어차피 이거 지겹게 많이 들을 거예요. 시키는 동사란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 오형식 동사 자리에 오면, 그리고 얘가 얘를 하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씁니다. 뭐 쓴다고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해됐나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어는 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 다시, 주어는 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 됐나요?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 동사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동사는,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다 적었죠?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지각동사. 지각동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형식에서 배웠죠. 이형식에서 오감동사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형식에서의 오감동사와 헷갈려요. 그죠? 오형식에서의 지각동사. 차이점이 뭘까요? 이형식에 있는 오감동사 있죠? 다 오형식 지각동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형식에 있는 오감동사는 예를 들어 보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딱히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보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냄새가 나요. 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데 소리가 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오감동사예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 보여지고 뭔가 들려지고 뭔가 냄새가 나요. 뭔가 맛이 나고. 그럼 반대로 오형식의 지각동사는 뭘까요?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오감동사와 지각동사 차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C가 있어요. 이 C는 뭐라고요? 내가 보는 거라고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look 있죠. 근데 그냥 look은 안 돼요. 뒤에 at을 붙여야 됩니다. look at. 그리고 또 보다 뭐 있습니까? watch가 있죠. 됐나요? 자, 듣다 뭐 있습니까? hear가 있죠. hear. 또 있죠. 듣다. 뭐 있나요? listen to까지 붙여야 돼요. listen to.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뭐가 있나요? 느끼다가 있습니다. 느끼다. 뭡니까? feel. 더 많지만 이 정도만 합시다. 일단은. 됐죠? 자, 이런 지각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중요하죠? 그죠? 자, 당하면 무조건 pp라고 했어요. 그죠? 하면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얘는 뭘 넣어도 상관없어.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동사 원형. 두 번째, ing. 이 둘 중에 어떤 게 들어가도 맞아요. 왜 오형식이 더 어렵다고 하는지 알겠죠? 외울 게 많죠.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근데 외울 게 많아.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주어는 본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은. 되나요? 주어는 듣는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게 끝이에요. 됐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 다 적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형식에 들어가는 동사 중에서 사역동사 세 가지 배웠죠? 지각동사 배웠죠? 이거를 뺀 나머지. 뭐라고 부를까요, 얘들?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 밑에다 쓰셔도 돼요. 오형식 수동태에 써주세요. 수동태 배울 거니까. 너네는 수동태 안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수동태 배우면 머리 터져. 선생님 여지껏 수동태 안 했죠, 그죠? 됐어요? 일반 동사 뭐라고요? 사역동사 아니고 지각동사가 아닌데 오형식이 들어가는 동사. 그죠? 그냥 일반적인 동사의 종류에도 일반 동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걔는 뭐였죠? 조동사랑 비동사 뺀 거. 그죠? 그럼 오형식의 일반 동사 뭐라고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뺀 거. 근데 그게 몇 형식이 돼야 돼요? 오형식이어야 돼요. 이해됐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want. 이게 되게 많아요. 또 아까 위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believe, 그죠? consider, 뭐 name,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반 동사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뭐 그리고 allow, 아이고, 응? 응. 뭔지 아세요? allow, 허락하다,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되게 많아요. 또 expect, 예측하다, ask, 이거 오형식 때문에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요구하다. 엄청 많아요. 이 정도만 적을게요. 이게 다 뭐라고요? 일반 동사. 다시 오형식에서 일반 동사를 뭘 말한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뺀 오형식에 들어가는 동사. 됐나요? 됐죠? 그럼 얘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넣을까요? 지금 얘 넣는 거 나왔고 얘 넣는 거 나왔어요. 나머지는 뭘까요? 투부정사 넣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까? 참 이렇게만 써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얘 더 있어요. 아니 뭐가 더 있냐면 이게 끝이야. 끝인데 예외라는 게 있죠. 이제 일단 다 정리됐죠? 이제부터 예외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지각동사에는 예외 없습니다. 그냥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지각동사가 나왔어? 그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 또는 ing 쓸 수 있다. 목적어가 얘한테 당하면 무조건 pp 쓴다. 어렵지 않죠? 지각동사 그걸로 끝. 이제 예외가 있는 것 중에서 쉬운 것부터 할게요. 사역동사. 사역동사에서 예외가 되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have. 됐습니까? 자,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넣는다 그랬죠? 동사 원형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have는 동사 원형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예외라는 건 뭐냐면 얘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쓸 수 있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ing.
have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써도 되고요. ing 써도 돼요. 뜻은 안 바뀌어요. 하게 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 됐습니까? 끝. 사역동사 끝. 그럼 항상 뭐가 문제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예외가 2개입니다. 자, 이제 일반 동사 할게요. 지금 일반 동사 예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반 동사 예외 1번이라고 하세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외라고 하는 건 원래 그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예외 1번, 일반 동사 예외 1번, keep, leave, get, find. 이 4가지입니다. keep, leave, get, find. 이 4가지가 오형식에서 일반 동사의 예외 1번에 들어갑니다. 자, 왜 예외 1번일까요?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벌써 헷갈려. 투부정사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들 투부정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ing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일반 동사인데 ing를 써놨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얘들은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심지어 이 동사 4개는 투부정사보다 ing를 더 많이 써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자, keep이랑 leave는 오형식일 때 무슨 뜻이냐면 인체로 두답니다. get은 하게 하다예요. find는 생각하다가 했던 거 기억나죠? 선생님 얘는 하게 하자인데 왜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얘 사역동사 아니에요. 일반 동사예요. 됐나요? 자, 이제 예외 2번 할게요. 선생님 지워도 됩니까? 응. 아니, 다 지워도 되지. 이렇게. 예외 2번입니다. 예외 2번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help. 예외 2번 help입니다. 자, help는 사역이에요? 지각이에요? 일반이에요? 일반 동사죠. 사역 동사 3가지 안 들어가고 help는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이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쓸까요? 투부정사 쓰겠죠? 그럼 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얘 말고 또 뭐 쓸 수 있을까요? ing는 예외 1번이었잖아요. 그러면 동사 원형 쓸 수 있어요. 이게 예외 2번입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끝. 오형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것만 달달달달 외워도 끝나요. 이해되죠? 왜 오형식이 어렵다 하는지 좀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오형식이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럼 중학교 3학년이 끝나면 고등학교 되면 안 나오냐? 나와요. 왜? 문장에 다 나오잖아요. 오형식이. 그죠? 그러니까 오형식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나머지 형식은 다 쉬워요. 여지껏 되게 쉽게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형식이 형식의 꽃이다. 제일 어렵다. 그런데 해보면 별거 없다. 지금 선생님이 말해준 것만 잘 기억해 놓는다면 그닥 어렵지 않다. 됐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장 볼게요. 자, 오형식 구조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보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품사의 종류는 2가지다. 명사, 형용사다. 그런데 준동사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눈다.
1구역일 땐 명사가 들어가는 케이스고 이때는 4형식과 5형식을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다. 구분하는 방법은 명사 두 개를 보고 같으면 5형식으로 보고 다르면 4형식으로 본다. 이게 헷갈릴 경우에는 동사를 확인해 본다.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왜? make 같은 경우에는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는 동사니까. 됐습니까? 자, 5형식의 2구역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관계가 같은데 주어와 보어의 관계처럼 변한다. 그래서 이때 이 목적어는 이나 가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구역에는 이런 동사들이 많이 들어간다. 끝. 자, 3구역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가는 걸 말한다. 근데 이때도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의 관계처럼 변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이나 가를 붙여도 된다. 그리고 이 준동사, 목적격 보호자에 대한 준동사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쓰임이 다 다르다. 첫 번째,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는 걸 우리가 능동이라고 말하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당하는 걸 수동이라고 말하는데 수동일 때는 pp만 쓴다. 능동일 경우에는 동사로 확인한다. 동사가 사역동사면 동사 원형을 쓴다. 사역동사 종류는 3개다. make, have, read. 됐죠? 지각동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동사들을 전부 다 말한다. 이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된다. 그리고 사역동사가 아니고 지각동사가 아닌 전부를 다 뭐라고 말한다? 일반 동사라고 말한다. 일반 동사는 투부정사만 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 일반 동사 예외 1번에는 get, keep, live, find가 있고, 그죠? 이 네 가지 동사에는 투부정사랑 ing 둘 다 쓸 수 있다. 두 번째 예외는 help가 있는데 help는 투부정사랑 동사 원형 쓸 수 있다. 사역동사의 예외로는 have가 있는데 have는 동사 원형과 ing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됐죠? 이제부터 필기하지 말고 선생님 얘기 들어요. 이제부턴 알아두면 편하고 몰라도 되는 얘기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얘들이 사역동사라고 했죠? 뜻이 하게 하다였어요. 그죠? 그런데 일반 동사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얘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왜 얘들은 여기 안 들어갈까요? 그죠? 이상하죠? 분명히 뜻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죠? 이게 무슨 이유가 있냐면 얘네는요. 이 목적어가 이미 목적격 보호 하게 만든 거예요. 이미 시켰어.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얘들은요. 하게 만들 거야. 아직 안 시켰어.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잘 들어봐요. 이 목적격 보호절에 들어가는 준동사는 3개밖에 없어요. 투부정사, ing, pp. 이 3개 끝이에요. 끝. 그런데 봐봐요. 얘랑 구분을 해주고 싶은 거지, 영어에서는. 얘는 하게 만든 거고, 이미. 얘는 하게 만들 거야.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혹시 기억나나요? 투부정사에는 미래의 느낌이 있다. 한 적 없나요? 네, 없어요. 투부정사의 투는 이 미래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얘네는 투가 잘 어울려요. 그죠? 하게 만들 거라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얘는 원래는 투부정사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 이상하잖아요. 얘는 이미 시켰는데 만들 거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to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이 준동사라고 불리는 경우는 5형식밖에 없다고요. 원래 동사 원형은 준동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따로 이름 붙였어요. 문법 학자들이. 뭐라고? 동사 원형인데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 to를 뺀 거야.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원형만 남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얘를. 뭔 말인지 이해돼요? 몰라도 돼.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만 나와요. 5형식에서만. 됐습니까? 조금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문장 좀 봅시다. 혹시 해석해봤나요? 리뷰하는 줄 알고 안 해요. 자, 그럼 같이 해봅시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더 인터넷이 주어인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럼 그 인터넷은 하면 되겠죠? 자, 동사 뭡니까? is 뒤에 뭐 있어요? making이 있죠?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와 있는 형태죠. 현재 진행형.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하고 있다죠. 자, 그래서 make 하고 있대요. 선생님 왜 make를 해석 안 해요? 왜? make는 1형식일 때, 2형식일 때, 3형식일 때, 4형식일 때, 5형식일 때 뜻이 다 다릅니다. 1형식이면 가다, 2형식이면 되다, 3형식이면 만들다, 4형식이면 만들어주다, 5형식이면 하게 하다. 그래서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동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뒤에 형식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예요.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뒤도 같이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석이 이상이 돼요. 그죠? 자, 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making 뒤에 저 월드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죠? 오케이, 일단 3형식 확보. 그죠? 그 뒤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global society라는 명사가 또 나왔어요. 그죠? 이제 고민해야죠. 뭘? 4형식이냐 5형식이냐. 자, 4형식이면은 이 명사와 이 명사가 어떻다고요? 4형식이면 다르다. 5형식이면 같다. 그리고 4형식일 때 이 자리에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납니까? 이 자리가 4형식이라면 무슨 자리가 되어야 돼요? 간접 목적어 자리죠?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뭐랑 뭐만 들어간다? 사람과 동물만 들어간다. 그런데 더 월드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쉽죠. 4형식, 5형식 구분하는 거 쉽죠. 자, 이걸 모르더라도 선생님 알려준 거 해볼게요. 월드가 글로벌 사회래요. 세계가 글로벌 사회랍니다. 맞죠? 글로벌 사회가 세계예요. 맞죠? 그럼 같다는 거 보여줘요? 그럼 몇 형식이 될까요? 5형식. 잘 안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동사만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만 기억해요. 4형식의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뭐랑 뭐가 들어간다? 사람, 동물이 들어간다. 선생님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4형식 먼저 해석해봐요. 그 인터넷은 만들어주고 있다. 세계에게, 세상에게 글로벌 사회를. 말 됩니까? 안 되죠? 그럼 5형식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 인터넷은 만들고 있다. 그 세상을 글로벌 사회로. 됐나요? 이해됩니까? 자, 나온 김에 메이크 싹 정리하고 갈게요. 자, 메이크가 1형식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자, 메이크는 1형식이면 뒤에 부사가 오겠죠. 그죠? 그런데 전치사가 붙어서 부사 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make 뒤에 for가 왔습니다. make for 명사가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또는 against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이때 위에 for 명사가 나오면 명사에 유리하게 라는 뜻이 됩니다. 얘는 뭘까요? 반대예요. 불리하게. 그렇죠. 명사에 불리하게 한 다음에 이때 make의 뜻은 뭐가 되냐면요. 작용하다예요. 명사에 유리. for 명사면 명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다. against 명사면 명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다가 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뒤에 똑같이 for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나와요. 장소. 뭔지 알죠? 이때는 뭐냐면 명사 그 장소에 접근하다가 됩니다. 가다란 뜻이죠, 이게. 됐습니까? 이게 make가 1형식일 때. 어렵나요? 괜찮죠? 다만 뭐가 있을 뿐이다? 외울 게 많을 뿐이다.
그죠? 자, 이 형식일 때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make 무슨 뜻이죠? 되답니다. 됐나요? 자, 3형식이면 3형식의 make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만들다. 4형식이면 만들어주다. 5형식이면 하게 하다 또는 하게 만들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됐습니까? 자, 이때 5형식일 때 T. 하게 하다에 하게는요. 목적격 보호에 붙이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이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봐봐요. 그 인터넷은 하게 하고 있다. 그 세상을 글로벌 사회로. 좀 이상해지죠? 그때는 하게를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요? 어렵습니까? 자, 그럼 10분 쉽시다.